60세를 넘기면 삶을 조금 내려놓는 게 맞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질문에 아직 확신 있는 답은 없습니다. 다만 60대와 70대 분들을 지켜보며 한 가지 분명히 느낀 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안의 중심이 건강에서 돈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60대엔 몸이 아프면 어쩌나 걱정하지만 70대엔 돈이 모자라면 어쩌나 걱정하게 돼요. 그런데 이상한 건 돈이 있는 분들도 똑같이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 쓸 수가 없어요. 통장 보는 게 습관이 됐어요.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오늘은 그 이유와 해결 방법을 나눠볼게요. 노후의 평화는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나눴느냐에서 시작된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닿으시면 구독해 두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70대 통장 관리와 관련해 꼭 알아야 할 5가지 진실을 나눌 거예요. 첫째, 왜 70대는 통장을 자주 확인하게 되는가? 둘째, 통장 한 개에 모아두면 생기는 심리적 문제. 셋째, 70대 통장의 적정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넷째, 통장을 나눠도 불안한 사람들은 뭐가 문제인가? 다섯째,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통장 정리 방법이에요. 끝까지 들으시면 통장을 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질 거예요. 등장인물은 가명이며 사례는 여러 상담, 관찰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어요. 72세 철수 씨 이야기예요. 철수 씨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세수도 안 하고 커튼도 안 열고 스마트폰부터 켜요. 은행 앱을 눌러서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거죠. 어제와 똑같은 숫자가 떠요. 2,500만 원. 그래야 마음이 놓여요. 아직 있네. 그 한마디를 속으로 되뇌고 나서야 하루가 시작돼요. 아침 먹고 나서 한 번 더 확인해요. 점심 먹고 또 확인하고 저녁에 누우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봐요. 하루에 3번, 어떤 날은 4번도 확인해요. 아내가 물었어요. 뭐 빠져나갈 일 있어요? 하루에 몇 번을 보는 거예요? 아니, 그냥 습관이야. 습관이 아니에요.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철수 씨 통장엔 2,500만 원이 들어있어요. 적은 돈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도 철수 씨는 편하지 않아요. 마트 가서 장볼 때도 카트에 물건 담다가 계산기 두드려요. 이번 주는 좀 많이 샀나? 친구들이 골프 가자고 하면 바로 거절해요. 요즘 돈 쓸 때가 많아서. 손주가 보고 싶다고 전화 오면 가고 싶은데도 망설여져요. 용돈 줘야 하는데 얼마를 줘야 하나? 돈은 있는데 쓸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70대에게 자주 일어날까요? 여러 연구에서 은퇴 후 1년 안에 심리적 불안감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고정 수입이 끊긴다는 점이에요. 40년 넘게 매달 월급이 들어오던 습관이 있잖아요. 통장은 늘 채워지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통장은 줄어들기만 하는 곳이 돼요. 더 이상 채워지지 않아요. 국민연금 받는 분들도 있지만 월급만큼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불안이 커지는 거죠.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병원비 나가면 어쩌지? 집 고칠 일 생기면 어쩌지? 자식들한테 뭐 부탁받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돼요. 제가 느낀 건요. 문제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통장을 하나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철수 씨 통장은 딱 하나예요. 생활비도 거기서 나가고 병원비도 거기서 나가고 경조사비도 거기서 나가고 보험료도 거기서 나가요. 모든 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잔액을 볼 때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돈으로 이번 달 생활비는 되겠지. 그런데 병원 가야 하는데 다음 달엔 친구 경조사도 있고 보험료도 빠져나가야 하고 그럼 얼마가 남지? 계산이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자꾸 확인하게 되는 거죠. 상담 현장에서도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돈은 있는데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혹시 통장이 몇 개예요? 하나요. 그냥 하나에 다 모아뒀어요. 대부분 이렇게 답하세요. 통장이 하나면 모든 목적이 섞여요. 생활비와 비상금의 경계가 없어요. 오늘 쓸 돈과 나중을 위한 돈이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숫자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500만 원이 있네.
이 정도면 괜찮나? 아니야, 부족할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게 불안을 키워요. 철수 씨한테 제가 물었어요. 통장을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나눠요? 왜요? 하나로 모아두는 게 편한데요. 편하긴 한데 마음은 편하세요? 철수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마음이 편하진 않죠. 사실 매일 불안해요. 그럼 한번 나눠보세요. 목적별로요. 철수 씨는 처음엔 귀찮아했어요. 통장 여러 개 만들면 관리가 더 복잡하지 않아요? 처음엔 그럴 수 있는데 나중엔 오히려 편해져요. 철수 씨는 결국 통장을 3개로 나눴어요.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여유금 통장이요. 2,500만 원을 이렇게 배분했어요. 생활비 통장에 1,250만 원, 비상금 통장에 750만 원, 여유금 통장에 500만 원이요. 그 다음 날부터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통장을 확인하긴 하는데 생활비 통장만 봐요. 이번 달 쓸 돈이 1,250만 원이네. 그럼 계산이 간단해져요. 한 달 생활비로 얼마 쓰고 남으면 다음 달로 넘기면 되니까요. 비상금 통장은 안 봐도 돼요. 급한 일 아니면 안 건드리기로 했으니까요. 여유금 통장은 가끔 보는데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이 돈으로 뭐 할까? 손주 용돈 줄까? 친구들이랑 밥 먹을까? 쓸 생각을 하니까 즐거워지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철수 씨가 말했어요. 신기해요. 돈이 늘어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해졌을까요? 통장 확인하는 횟수도 줄었어요.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하더라고요. 이제야 돈이 보여요. 전엔 숫자만 보였는데 이젠 쓸 곳이 보이네요. 정리하면요. 통장 하나로는 불안이 계속되고 통장을 나누면 마음이 정리되는 거예요. 이건 특정 질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시니어 일상에서 반복되는 생활 패턴을 설명하는 이야기예요. 69세 순자 씨 이야기예요. 순자 씨 통장에는 3천만 원이 들어있어요. 철수 씨보다 500만 원 더 많아요. 그런데 순자 씨는 철수 씨보다 더 불안해해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는 횟수가 많거든요. 당뇨 관리 때문에 한 달에 2번은 병원에 가요. 약값만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나가요. 혈압약까지 먹으니까 실제로는 더 들어가요. 한 달에 병원비로만 15만 원 정도 쓰는 거죠. 그래서 순자 씨는 통장 잔액을 볼 때마다 병원비부터 계산해요. 한 달에 15만 원씩 나가니까 1년이면 180만 원이네. 그럼 3천만 원으로 15년은 버티겠네. 근데 나이 들면 병원비가 더 늘어나잖아. 큰 병 걸리면 수술비도 들고. 그럼 10년도 못 버틸 수도 있어. 이런 계산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가요. 3천만 원이 있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순자 씨는 마트 갈 때도 가장 싼 것만 골라요. 이게 500원 더 싸네.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하면 바로 거절해요. 나는 병원비 아껴야 해서. 손주한테 용돈 주고 싶은데도 참아요. 나중에 내가 아프면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하는데. 돈은 있는데 쓸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통장이 하나니까 전체 금액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머릿속에서는 최악의 경우를 계산하게 돼요. 만약 큰 병에 걸리면, 만약 수술해야 하면, 만약 요양병원에 가야 하면, 이런 생각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상담 현장에서도 이런 말을 자주 듣는데요. 관계는 부담인데 외로움은 크다는 말처럼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은 있는데 쓸 수가 없다는 말 뒤엔 이런 불안이 숨어 있어요. 순자 씨한테도 같은 방법을 권했어요. 통장을 나눠보세요. 목적별로요. 순자 씨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어요. 병원비가 얼마나 나갈지 모르는데 어떻게 나눠요? 전부 비상금 아니에요? 다 아껴야 하는 돈인데요. 맞는 말이에요. 70대가 되면 모든 돈이 비상금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평생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비상금을 따로 정해두세요. 그럼 나머지는 안심하고 쓸 수 있어요. 비상금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알면 생활비 쓸 때 죄책감이 안 들어요. 순자 씨는 고민하다가 결국 통장을 나눴어요. 3천만 원을 생활비 통장에 1,500만 원, 비상금 통장에 1,000만 원, 여유금 통장에 500만 원으로 배분했어요.
특히 비상금 통장에는 병원비도 포함시켰어요. 1,000만 원이면 큰 병 걸려도 1년은 버틸 수 있겠다. 수술비가 들어도 이 정도면 되겠다. 그렇게 정하고 나니까 생활비 통장을 볼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 돈은 병원비 걱정 없이 써도 되는구나. 이번 달 생활비로 쓰고 남으면 다음 달로 넘기면 되겠다. 여유금 통장도 생겼으니 가끔 외식도 하고 손주 용돈도 줄 수 있게 됐어요. 한 달쯤 지나서 순자 씨가 말했어요. 돈이 늘어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해졌을까요? 통장을 나누니까 돈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전엔 통장 보면 불안했는데 이젠 생활비 통장 보면 안심이 돼요. 비상금이 1,000만 원 있다는 걸 아니까 생활비 쓸 때 죄책감이 안 들어요. 정리하면요. 덩어리로 보면 불안이 커지고 나눠서 보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통장을 나눴으면 비율도 정해야 해요. 아무렇게나 나누면 오히려 혼란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이건 특정 질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시니어 일상에서 반복되는 생활 패턴을 설명하는 이야기예요. 70대 통장의 적정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 상담 사례를 종합해보면 이런 비율이 가장 현실적이에요. 생활비 50%, 비상금 30%, 여유금 20%예요. 왜 이 비율일까요? 생활비 50%는 한 달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금액이에요. 식비, 공과금, 통신비, 교통비, 병원비를 포함한 금액이죠. 너무 빡빡하게 잡으면 매달 스트레스 받으니까 여유 있게 잡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한 달 생활비가 100만 원 정도 든다면 생활비 통장에는 최소 6개월치인 600만 원 정도는 넣어두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번 달 돈이 모자라면 어쩌지 않은 불안이 없어져요. 1년치를 넣어두면 더 좋고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쓴다면 1,200만 원을 생활비 통장에 넣어두면 1년 동안은 걱정 없이 쓸 수 있어요. 비상금 30%는 예상 못한 일에 대비하는 돈이에요. 집수리, 갑작스러운 병원비, 경조사비 같은 거죠. 이 돈은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게 원칙이에요.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손 떼지 않는 거죠. 그래야 비상금의 의미가 살아요. 비상금이 있다는 걸 알면 생활비 쓸 때 마음이 편해져요. 혹시 모를 일이 생겨도 비상금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 생활비를 쓸 때 죄책감이 안 들어요. 여유금 20%는 하고 싶은 일에 쓰는 돈이에요. 여행, 취미, 손주 선물, 친구들과 식사 같은 거죠. 이 돈은 죄책감 없이 쓸 수 있어야 해요. 이 돈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유금이 있으면 삶의 질이 올라가요. 매일 아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끔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거죠. 그게 70대 삶의 품격이에요. 74세, 민호 씨 이야기예요. 민호 씨는 통장을 나눴어요. 그런데 비율을 이상하게 나눴어요. 4천만 원을 생활비 1,000만 원, 비상금 2,500만 원, 여유금 500만 원으로 나눴거든요. 비상금이 너무 많아요. 전체 금액의 60% 넘게 비상금으로 잡은 거예요. 왜 이렇게 나눴을까요? 민호 씨는 불안이 많은 분이었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큰 병 걸리면 돈이 얼마나 들지 모르는데. 비상금은 많을수록 좋죠. 생활비는 줄이면 되는데 비상금은 줄이면 안 되잖아요. 맞는 말 같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생겨요. 비상금을 너무 많이 잡으면 생활비가 부족해져요. 민호 씨는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8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생활비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으니까 한 달에 80만 원씩 쓰면 1년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80만 원으로는 넉넉하게 살 수가 없어요. 마트 갈 때도 계산기 두드리고 친구 만나자는 연락 와도 부담스럽고 손주 보러 갈 때도 빈손으로 가야 했어요. 통장에 4천만 원이 있는데도 가난한 사람처럼 살게 된 거예요. 민호 씨가 말했어요. 돈은 있는데 쓸 수가 없어요. 비상금 건드리기도 무섭고 생활비 통장은 금방 줄어들 것 같고 이러다 죽을 때까지 돈 못 쓰고 살 것 같아요. 이게 비상금을 너무 많이 잡았을 때 생기는 문제예요. 반대로 여유금을 너무 많이 잡아도 문제예요. 71세 영자 씨는 3,500만 원을 생활비 1,000만 원, 비상금 500만 원, 여유금 2천만 원으로 나눴어요. 여유금이 전체의 60% 가까이 돼요.
영자 씨는 여유금 통장을 보면서 자꾸 쓰고 싶어졌어요. 이 돈은 맘대로 써도 되는 거니까. 여유금이잖아.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있는 거잖아. 여행도 가고 옷도 사고 친구들 밥도 자주 샀어요. 손주 보러 갈 때마다 선물도 사들고 갔어요. 그런데 6개월 만에 여유금 2천만 원이 1천만 원으로 줄었어요. 한 달에 150만 원 넘게 쓴 거예요. 그제야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러다 다 없어지는 거 아냐? 비상금이 500만 원밖에 없는데. 큰 병 걸리면 어쩌지? 결국 여유금을 다시 비상금으로 옮겼어요. 통장을 나눈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비율이 중요해요. 생활비 50%, 비상금 30%, 여유금 20%. 이 비율을 지키면 균형이 맞아요. 민호 씨한테 비율을 다시 조정해보라고 권했어요. 4천만 원을 생활비 2천만 원, 비상금 1,200만 원, 여유금 800만 원으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한 달 생활비가 넉넉해졌어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쓸 수 있으니까 마트 갈 때도 부담 없고 친구들 만날 때도 편하고 손주 용돈도 줄 수 있게 됐어요. 비상금도 1,20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큰 병 걸려도 이 정도면 1년은 버티겠다. 그 사이에 자식들한테 도움받으면 되지. 민호 씨가 말했어요. 전엔 비상금만 쳐다봤는데 이젠 생활비 통장 보는 게 즐거워요. 돈이 늘어난 건 아닌데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난 기분이에요. 이제야 돈을 제대로 쓰면서 사는 것 같아요. 영자 씨한테도 비율 조정을 권했어요. 3,500만 원을 생활비 1,750만 원, 비상금 1,050만 원, 여유금 700만 원으로 바꿨어요. 여유금이 줄어들긴 했지만 비상금이 늘어나니까 안심이 됐어요. 그리고 여유금 700만 원도 1년 동안 쓰기엔 충분한 금액이었어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여유금으로 쓸 수 있으니까 여행도 가고 손주 선물도 사고 친구들이랑 밥도 먹을 수 있어요. 영자 씨가 말했어요. 이제야 돈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엔 여유금이라는 이름만 믿고 막 썼는데 이젠 계획적으로 쓸 수 있어요. 한 달에 50만 원씩만 쓰면 되니까 계산이 돼요. 정리하면요. 비율이 맞아야 통장을 나눈 의미가 생기고 비율이 틀어지면 또 다른 불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특정 질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시니어 일상에서 반복되는 생활 패턴을 설명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통장을 나누고 비율도 맞췄는데 그래도 불안한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통장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그래요. 71세 영숙 씨 이야기예요. 영숙 씨는 통장이 5개예요.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여유금 통장, 병원비 통장, 경조사비 통장이요. 처음엔 좋았어요. 이렇게 세분화하면 더 안전하겠지. 목적별로 다 나눠놨으니까 혼란스러울 일이 없겠지. 병원비는 병원비 통장에서, 경조사비는 경조사비 통장에서 쓰면 되니까 깔끔하겠다. 그런데 실제로는 더 복잡해졌어요. 병원 가서 돈 쓸 때마다 고민이 돼요. 이건 병원비 통장에서 빼야 하나, 비상금 통장에서 빼야 하나. 약값은 병원비인데 건강식품은 뭐지? 이건 생활비인가 병원비인가? 친구 결혼식 축의금은 경조사비 통장에서 내야 하는데 그 통장이 비어 있으면 어디서 가져와야 할지 헷갈려요. 비상금 통장에서 가져올까? 아니면 여유금 통장에서 가져올까? 경조사비니까 경조사비 통장에 돈을 채워 넣어야 하나? 매달 통장 5개를 다 확인하려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각 통장 잔액을 더해서 전체 금액을 계산하는 것도 귀찮아요. 스마트폰으로 은행 앱 켜서 통장 5개를 하나씩 눌러서 확인하는데 그것만 10분 넘게 걸려요. 영숙 씨가 말했어요. 통장 나눈 게 오히려 스트레스예요. 차라리 하나로 합칠까 봐요.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어요.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통장을 너무 세분화하면 관리가 안 돼요. 70대는 스마트폰도 서툴고 은행 앱도 복잡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통장은 3개가 딱 적당해요. 생활비, 비상금, 여유금 이 3가지면 충분해요. 병원비는 생활비에 포함시키면 돼요. 어차피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이니까요. 경조사비도 생활비에 포함시키면 돼요. 한 달에 한두 번 있는 일이니까 생활비로 처리하면 돼요. 영숙 씨한테 통장을 줄여보라고 권했어요.
5개를 3개로 합쳤어요. 병원비 통장과 경조사비 통장을 생활비 통장으로 합치고 비상금 통장은 그대로 두고 여유금 통장도 그대로 뒀어요. 그랬더니 훨씬 간단해졌어요. 병원 가도 생활비 통장에서 쓰면 되고 경조사 있어도 생활비 통장에서 내면 돼요. 매달 확인할 통장도 3개뿐이니까 부담이 없어요. 스마트폰으로 5분이면 확인 끝나요. 영숙 씨가 말했어요. 이제야 제대로 관리하는 기분이에요. 통장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네요. 3개가 딱 맞아요. 정리하면요. 통장은 3개가 적당하고 그 이상 늘리면 오히려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럼 통장을 나눈 다음엔 뭘 해야 할까요? 자동이체를 활용하는 거예요. 생활비 통장에서 공과금, 통신비, 보험료 같은 고정 지출을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게 설정하면 편해요. 매달 직접 이체할 필요가 없으니까 깜빡할 일도 없고 생활비 통장 잔액만 보면 이번 달 쓸 수 있는 돈이 바로 보여요. 예를 들어 공과금이 한 달에 10만 원, 통신비가 5만 원, 보험료가 15만 원이라면 이 30만 원을 자동이체로 설정해두면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요. 그럼 생활비 통장 잔액에서 30만 원을 빼고 남은 돈이 진짜 쓸 수 있는 돈이 돼요. 계산이 간단해지는 거죠. 비상금 통장은 건드리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정말 급한 일 아니면 절대 안 쓰는 거죠. 그래야 비상금의 의미가 살아요. 비상금은 정말 위급할 때만 쓰는 거야. 이렇게 정해두면 생활비 쓸 때 마음이 편해져요. 혹시 모를 일이 생겨도 비상금이 있으니까. 여유금 통장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확인하면서 이번 달엔 뭘 할까 계획 세우면 돼요. 여행 갈 거면 여유금 통장에서 쓰고 손주 선물 살 거면 여유금 통장에서 쓰면 돼요. 죄책감 없이 쓸 수 있으니까 기분도 좋아요. 자동이체를 설정하는 게 어렵다면 은행 창구에 가서 도움받으면 돼요. 직원한테 생활비 통장에서 공과금 자동이체 해주세요라고 말하면 다 해줘요. 한 번만 설정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제가 느낀 건요. 통장 관리는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3개로 나누고 비율 맞추고 자동이체 설정하고 그게 끝이에요. 그럼 매일 통장 확인하면서 불안해할 일이 없어져요. 이건 특정 질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시니어 일상에서 반복되는 생활 패턴을 설명하는 이야기예요. 73세 정숙 씨 이야기예요. 정숙 씨는 통장을 나누고 비율도 맞추고 자동이체도 설정했어요. 3,500만 원을 생활비 1,750만 원, 비상금 1,050만 원, 여유금 700만 원으로 나눴어요. 생활비 통장에서 공과금 20만 원, 통신비 7만 원, 보험료 12만 원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게 설정했어요. 그랬더니 매달 신경 쓸 일이 확 줄었어요. 전엔 이번 달 공과금 냈나, 통신비 냈나 걱정했는데 이젠 자동으로 빠져나가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생활비 통장 잔액만 보면 이번 달 쓸 수 있는 돈이 바로 보여요. 한 달에 130만 원 정도 쓸 수 있으니까 마트 갈 때도 부담 없고 친구들 만날 때도 편해요. 비상금 통장은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건드렸어요. 정말 급한 일 아니면 안 쓴다고 정해뒀거든요. 그랬더니 비상금 1,050만 원이 그대로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해요. 여유금 통장은 한 달에 한 번씩 확인하면서 이번 달엔 뭘 할까 계획 세워요. 손주 선물 사고 친구들이랑 밥 먹고 가끔 여행도 가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여유금으로 쓰니까 1년이면 600만 원 정도 쓰는 거예요. 여유금 700만 원이면 충분해요. 정숙 씨가 말했어요. 이제야 돈을 제대로 쓰면서 사는 것 같아요. 전엔 돈 쓸 때마다 죄책감 들었는데 이젠 당당해요. 여유금 통장에서 쓰는 거니까 아무 문제 없잖아요. 통장 확인하는 것도 이젠 즐거워요. 전엔 통장 볼 때마다 불안했는데 이젠 이번 달엔 뭘 할까 설레요. 정리하면요. 통장을 나누고 비율을 맞추고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돈 관리가 훨씬 편해지고 불안도 줄어들고 돈 쓸 때 죄책감도 없어지는 거예요. 68세 경희 씨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경희 씨는 처음엔 통장 나누는 걸 거부했어요.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왜 바꿔요? 통장 하나로도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통장 생각하느라요. 돈이 부족한 건 아닌데 자꾸 걱정돼요.
경희 씨 통장에는 2,800만 원이 있었어요. 충분한 돈이에요. 그런데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계산을 했대요. 이번 달 생활비로 얼마 쓰고, 다음 달엔 병원 가야 하니까 얼마 빠지고, 그럼 남은 돈은 얼마고, 이걸로 얼마나 버틸 수 있지. 이런 계산이 끝나지 않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경희 씨한테도 통장을 나눠보라고 권했어요. 2,800만 원을 생활비 1,400만 원, 비상금 840만 원, 여유금 560만 원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자동이체도 설정했어요. 공과금, 통신비, 보험료 합쳐서 35만 원이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게요. 일주일 뒤에 경희 씨가 말했어요. 요즘은 밤에 잘 자요. 통장 생각 안 하고 자요. 생활비 통장만 확인하면 되니까 계산이 간단해졌어요. 비상금도 있고 여유금도 있으니까 안심이 돼요. 제가 느낀 건요. 통장을 나누는 건 단순히 돈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정리하는 거예요. 불안을 정리하는 거예요. 통장 하나에 모든 걸 담아두면 마음도 복잡해져요. 통장을 나누면 마음도 나눠져요.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비상금은 비상금대로, 여유금은 여유금대로요. 그럼 각자 자기 자리를 찾아가요. 돈도 그렇고 마음도 그래요. 이건 특정 질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시니어 일상에서 반복되는 생활 패턴을 설명하는 이야기예요. 다만 건강 상태는 개인차가 크니 치료나 약 처방은 의사 지시에 따라야 해요.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70대는 통장을 자주 확인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고정 수입이 끊기고 통장이 줄어들기만 하는 곳이 되기 때문이에요. 통장 잔액을 볼 때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걱정하게 되는 거죠. 둘째, 통장 한 개에 모아두면 모든 목적이 섞여서 불안이 커지고 돈이 있어도 쓸 수가 없어요. 생활비와 비상금의 경계가 없으니까 숫자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셋째, 70대 통장의 적정 비율은 생활비 50%, 비상금 30%, 여유금 20%예요. 이 비율을 지키면 균형이 맞고 비율이 틀어지면 또 다른 불안이 시작돼요. 넷째, 통장을 너무 많이 만들면 관리가 안 되니까 세 개가 딱 적당해요. 생활비, 비상금, 여유금 이 세 가지면 충분해요. 다섯째, 자동이체를 활용하면 통장 관리가 훨씬 편해지고 매달 확인할 일도 줄어들어요. 공과금, 통신비, 보험료 같은 고정 지출을 자동이체로 설정하면 신경 쓸 일이 없어져요. 그럼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통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통장 잔액을 볼 때 불안한가? 아니면 편안한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통장은 숫자가 아니라 하루를 지키는 구조예요. 70대 이후 삶은 얼마를 모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나누느냐에서 시작돼요. 통장을 나누면 돈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마음은 분명히 가벼워져요. 불안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이 제자리를 못 찾아서 생기는 거예요.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비상금은 비상금대로, 여유금은 여유금대로 자리를 잡으면 마음도 제자리를 찾아요. 오늘 하루 통장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세 개로 나누고 비율을 맞추고 자동이체를 설정하세요. 그럼 내일부터는 통장을 보는 게 조금 덜 무거워질 거예요. 나이는 선택할 수 없지만 통장을 어떻게 관리할지의 선택은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이야기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로 마음만 남겨주세요. 구독하시면 다음 주제도 이어져요.